많이 떠올려 보면 될 거는 이제 소화 효소들이 생소한 단어들이 많아서 선생님 되게 외울 거 너무 많아서 힘들었어요 라고 하는 친구도 있었을 거야. 근데 그 소화 효소들도 나오지만 전반적인 특징들도 좀 나오는 편이기 때문에 기본에 입각해서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소화계 일단 소화를 해줘야죠. 큰 영양소를 그대로 에너지로 사용할 수가 없으니까 우리 몸에서 잘게 분해해주는 건데 개념상 따지면 크게 두 가지 소화가 있어요. 기계적 소화랑 화학적 소화. 그죠? 화학적 소화는 우리 몸에서 만들어내는 소화 효소들이 특정 소화관에서 소화효소가 짠 나와가지고 소화를 시켜주는 거죠. 그래서 소화 효소의 원소입니다. 당연히 이 소화효소 또한 우리 몸에서 스스로 생성되는 아이들이겠죠. 소화관에서 생성됩니다. 그죠? 화학적 소화. 그 다음에 이제 기계적 소화는 이가 씹어주거나 씹는 운동. 그죠? 그 다음에 소화관 주변의 근육이 이렇게 막 수축이완을 하면서 이제 수축이완을 하면서 섞어주는 운동을 합니다. 섞어주는 운동을 분조 운동이라고도 하고 또는 혼합 운동이라고도 해요. 뒤에 운동 잘 안 쓸게. 그 다음에 이제 이가 씹거나 근육이 이제 수축이완을 반복하면서 섞어주거나 소화액하고 음식물들을 또는 주변 근육이 위쪽에서부터 점점 아래쪽으로 짤록 해서 내려보내줄 수 있게끔 해주는 분절 운동 말고 꿈틀 운동. 위쪽에서부터 점점 아래쪽으로 내려보낼 수 있게끔 해주는 꿈틀 운동을 하기도 하죠. 이게 지금 기계적 소화관에서 일어나는 이것도 병행되어 일어나면서 특정 영양소를 자를 수 있는 가위가 직접 만들어져서 작용을 해주는 거죠. 근데 또 소화효소라고 하는 것의 주된 성분이 뭐니까? 단백질이다 보니까. 주성분이 뭐예요? 단백질. 주된 성분이 단백질이다 보니까 뭐에 약해? 변성에 약해. 온도를 줘서 그러니까 얘는 정해진 입체 구조를 가지고 있어야 돼. 특히 생투에서도 나오는 부분인데 이 아이는 정해져 있는 딱 고정된 입체 구조. 예를 들어서 포도당 2개가 결합된 엿당으로 설명해 볼게. 얘를 소화시켜 줄 수 있는 효소가 저 아이랑 딱 맞아 떨어지는 입체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아이를 인식해서 얘만을 딱 잘라주게끔 되는 거거든. 예, 이 입체적인 구조, 이렇게 생긴 이 모양들, 저 특정 단백질이라고 하는 건 아미노산들끼리가 결합해서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특정 아미노산들의 결합에 의해서 만들어내는 입체 구조, 정해진 입체 구조가 있어. 근데 지금 정해진 입체 구조가 있다 보니까 그 정해진 입체 구조가 있어서 특정 기질하고만 반응해. 기질이라는 게 특정 반응물. 그래서 이 소화효소는 얘만 만나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그걸 우린 기질 특이성이라고 해. 아마 중학교 때 배웠던 기억 중에서 그런 거 기억 있을 거야. 그러니까 소화효소 한 개가 모든 영양소를 다 자른다? 아니라고. 소화효소 하나가 모든 영양소를 다 자른 건 아니고 각 소화효소들마다 자를 수 있는 영양소가 정해져 있는 거야. 짝꿍이. 오케이? 짝꿍이. 그래서 자, 우리가 뭐 가위로 비유하자면 소화효소를 저는 가위로 비유해서 좀 얘기합니다. 가위가 다양한 종류가 있죠. 주방용 가위, 손톱 정리용 가위, 그죠? 코털 정리용 가위, 그죠? 코털 정리용 가위로 얘네를 자를 수는 있어. 근데 힘들지, 그죠? 그게 최적화된 상태는 아니잖아, 그지? 그러니까 코털 자를 때는 코털 정리용 가위로만, 그죠? 그런 것처럼 뭘 자를 때는 엿당을 자를 때는 그걸 자르는 가위가 정해져 있고, 그걸 자르는 소화효소가 정해져 있고, 단백질을 자를 때는 그 단백질을 자르는 가위가 정해져 있고, 지방을 자를 때는 지방을 자르는 가위가 정해져 있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자, 소화효소의 기질 특이성을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거고, 거기다가 입체 구조가 중요한 이유는 주된 성분이 단백질이기 때문에 얘가 이 소화효소들이 효소들이 그런 기능을 잘하게끔 하기 위해서는 어떤 최적의 온도, 우리가 36.5도씨의 온도를 유지하는 이유가 그거야. 오케이? 그리고 최적의 pH. 소화효소들마다 어떤 소화효소는 중성인 환경에서 제일 기능을 잘하기도 하고, 어떤 소화효소는 염기성 환경에서 기능을 잘하기도 하고, 어떤 소화효소는 산성인 환경에서 기능을 잘하기도 하고, 그런 최적의 pH 조건이 있다라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이게 전반적으로 소화효소의 전체적인 특징이면 우리 몸의 소화기관이 입, 식도, 위, 소장, 대장, 항문을 거치면서, 물론 소장이 7m나 되는 긴 관입니다. 7m나 되는
긴 관들이 우리 배에 잘 접혀서 폴딩 되어 있어요. 얘가 눌려지지도 않고, 오케이? 잘 기능할 수 있도록. 또한 이게 소장이면 소장 주변 서라운드로 자, 다 흡수되고 나머지 찌꺼기들이 나갈 수 있게끔 해주는 게 이게 대장이에요. 여기가 소장이고 이쪽이 대장이고 그리고 여기가 항문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입, 식도, 위, 소장, 대장, 항문. 여기는 직접 음식물이 지나다니는 거고요. 오케이? 음식물이 직접 지나다니진 않지만 우리 몸에 중요한 역할을 해주는 여기가 뭐가 있어? 이자. 오케이? 그리고 여기가 간, 그리고 여기가 쓸개 이렇게 있어요. 이게 이제 오버랩 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간, 쓸개, 간 앞에 쓸개가 있고 쓸개를 우리가 뭐 담낭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실제 음식물이 지나다니진 않아도 문제 풀 때 소화계에 속해요. 간, 쓸개, 이자는 소화계에 속합니다. 음식물이 실제 지나다니진 않지만 소화에 관련된 여러 기능들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소화계에 속합니다. 간과 쓸개와 이자. 이제 다른 말로 췌장이라고 하죠. 그래서 소화되는 과정을 간단하게 빨리 말해줄 거고 소장에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소화시켜야 할 아마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을 우리 몸의 세포에 에너지원으로 주로 꺼내다 쓰죠. 그 내용이 자,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 또 다른데 에너지 균형이라고 해서 개념이 나와 있더라고. 70쪽 한번 펴볼래? 70쪽. 전반적으로 소화를 이렇게 일으킬 건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세포 호흡이라고 하는 걸 해야 생명체가 살아있는 거잖아. 세포가 살아있는 거잖아. 세포 호흡이라는 걸 해야. 그치? 세포 호흡이라는 걸 해야 생명체가 생명활동을 영위한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잖아. 그래서 자, 우리 몸에서는 주된 영양소를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그 영양소가 있어요. 우리 몸에서 킬로칼로리를 가지고 있고 에너지로 사용할 수 있는 영양소죠. 오케이? 그걸 주영양소라고 하죠. 탄단지입니다.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오케이? 탄단지라고 합니다. 자, 탄수화물은 1g당 4kcal 정도의 열량을 냅니다. 단백질도 마찬가지예요. 지방은 1g당 9kcal 열량을 냅니다. 오케이? 4kcal, 4kcal, 9kcal. 이 정도 열량을 해요. 오케이. 자, 그리고 이게 우리 몸에서 기능을 수행하게끔 해주는 주된 영양소라고 한다면, 자, 탄수화물도 여러 종류가 있죠. 다당류, 이당류, 반당류. 이건 생명2에서도 또 계속 나오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다당류는 마늘 다, 이당류는 두, 이, 단당류는 심플하게 당 하나. 가장 세포가 선호하는 에너지원은 포도당이에요. 그죠? 근데 이당류로 또 무엇도 쓴다? 엿당. 그죠? 엿당도 있고 젖당도 있고 설탕도 있어요. 이렇게 설탕은 똑같은데 엿당은 포도당과 포도당 두 개가 결합된 거. 이건 잘 나오니까 소화하면서 잘 나오니까 엿당은 포도당과 갈락토스라고 하는 단당류가 결합된 거. 갈락토스 적어줄게요. 혹시 모르니까 갈락토스라고 하는 단당류가 결합된 게 젖당. 포도당과 갈락토스가 결합된 게 젖당. 그리고 포도당과 과당이라고 하는 포도당의 이성질체가 결합되어 있는 게 그게 설탕. 자, 당연히 얘네들은 결합이 끊어져서 기본 단당류 형태가 됐었을 때 에너지원 많이 사용하겠죠. 어저께 효모가 주로 선호하는 에너지원들도 포도당이었던 것처럼 우리의 조직세포도 아미노산도 에너지원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 지방산도 에너지원으로 사용할 수 있거든? 근데 더 선호하는 형태가 포도당이야. 포도당. 오케이? 포도당만 쓰는 건 아니죠. 예. 자, 단백질의 기본 단위체는 아시다시피 아미노산. 그치? 지방의 기본 단위체는 이 3탄당이 있어. 글리세롤이라고 해. 알코올이야. 알코올, 글리세롤. 그래서 OH를 가지는데 3탄수화물이라 OH 이렇게. OH. 탄소는 최대 4개의 입자와 화학결합 형성할 수 있죠. 16쪽에 있으니까 OH 이렇게. 이게 3탄수화물 글리세롤에 여기에 이제 카알옥시기를 가지고 있는 탄화수소 복합체. 다 주변이 H들이야. H들. 쭉 이게 보통
우리 인체 내에서는 이 C가 18개 있는 게 가장 최소의 길이를 갖고 있는 거야. 18개보다 더 긴 22개, 32개 이렇게 갖고 있어. 이것들을 다 지방산이라고 해. 오케이. 그래서 그런 지방산이 하나, 둘, 세 개가 결합되어 있기도 하고요. 그럼 중성지방이야. 지방산 세 개가 결합되어 있으면. 오케이. 당연히 탈수축합 반응으로 결합되어 있을 겁니다. 오케이. 기억나죠? 고일 때 배웠던 거. 오, 그래서 지방산이 세 개가 결합되어 있기도 하고, 또는 세 개가 쭉 결합되어 있는데 두 개는 지방산이 결합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친수성 입자가 결합되어서 P나 전알핀. 그래서 여기 또 탄소 화물, 탄소나 질소로 이루어진 여러 화물들이 결합되어 있는데 얘를 인이 있기 때문에 이걸 인지질이라고 하죠. 세포막의 주성분 재료 인지질. 다 그런 카테고리들이 만들어지는 거야. 우리 인체의 여러 효소들에 의해서. 그래서 지방은 중성지방으로 들어오기도 하는데 얘네들이 아무튼 소화가 되면 지방산과 모노글리세리드로 만들어지기도 하죠. 모노글리세리드는 이렇게 지방산 하나가 결합되어 있는 거. 그리고 두 개의 지방산으로 찢어지기도 하죠. 그래서 최소 단위체는 지방산들과 모노글리세리드. 모노는 한 개라고 했었죠. 글리세롤이 여기 지방산 하나가 글리세롤이 결합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모노글리세리드라고 하는 거야. 이렇게 모노글리세리드. 이렇게 그래서 모노글리세리드와 지방산이 되어 있는 거. 돼요? 오케이. 그게 가장 기본적인 주 영양소들의 최소 단위체들에 대한 설명했고요. 다당류 빼먹었네. 식물이 저장하는 저장성 다당류 누구? 녹말. 그죠? 녹말. 오케이. 녹말도 있고요. 우리 동물이 저장하는 글리코젠 있죠? 녹말뿐만 아니라 글리코젠, 동물의 여분의 양분들, 여분의 포도당들을 저장하는 형태들이 글리코젠이라고 했었습니다. 이렇게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70쪽에 나와 있는 그런 것들, 영양소들의 종류와 기능들, 뭐 부영양소, 물, 무기염류, 바이타민 배웠잖아. 물은 우리 인체를 가장 많이 구성하고, 무기염류 여러 가지 이온의 상태로 돌아다니는 아이고, 바이타민 여러 보조효소, 주효소가 아닌 조효소로도 기능하는 유기화합물들이 들어와줘야 돼. 비타민 A, D, E, K. 비타민들 중에서 이 정도는 혹시 압하고 연결돼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물하고 잘 녹는 수용성 바이타민 있고요. 수용성 바이타민, 지용성 바이타민 이렇게 있어요. 수용성 바이타민과 지용성 바이타민. 지용성 바이타민은 A, D, K 이렇게 4개 있고요. 기름에 잘 녹는 지용성 바이타민, 수용성 바이타민, 비타민 B, C 이렇게 있습니다. B와 C. 이 정도는 알아두신 상태에서 자, 다음번에 그건 이제 언급하지 않아도 넘어갈 거니까 자, 우리가 다시 앞쪽인 여기로 와봅시다. 44초. 자, 그래서 이런 에너지원들이 존재하는데 그런 에너지원들이 덩치가 크게 들어와. 여러분이 먹었던 고기, 그지? 이렇게 44쪽. 고기 또는 밥, 그죠? 다 덩치가 커. 그러니 잘근잘근 소화를 시켜야 되겠지. 그래서 최종적으로 그렇게 덩치가 큰 모든 3대 영양소들을 흡수하는 장소. 3대 영양소의 소화 and 흡수. 자, 같이 일어나는 장소 모두 다 어디야? 소장이야. 최종적으로 받아들여야 돼. 그러면 소장에 표면적을 넓혀서 많이 흡수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게 누구 있어? 융털이 있어. 이렇게. 요런 식으로. 그죠? 융털에도 미세융털들이 막 있습니다. 예? 융털, 미세융털. 그죠? 3대 영양소의 소화 흡수까지 다 일어나는 장소가 이렇게 되겠고, 이 안에 이제 모세혈관이랄지 림프관들이 들어있어서 각각 수용성과 지용성이 흡수되어서 이동되는 경우가 다르죠. 결국 최종적으로 다 심장으로 갑니다. 디테일하게 얘기해줄 거야, 이따가. 여튼 입에서는 뭐가 나와? 소화작용 아까 기계적 소화. 네가 씻거나 혼합운동해. 씻거나 혼합운동, 기계적 소화 하고요. 입에서 나오는 침 속에 여기 뭐 귀밑샘, 턱밑샘, 혀밑샘, 침샘이 세 종류가 있어. 턱밑, 귀밑, 귀밑샘, 턱밑샘, 혀밑샘. 그래서 그 샘에서 침을 만들어낼 거야. 근데 그 침 속에는 소화효소 뭐밖에 없더라? 아밀레이스. 그래서 아밀레이스는 자 무엇으로 소화시켜주더라? 얘 안 건드려. 얘 안 건드려. 녹말만, 그지? 여러분이 먹어줬던 제일 먼저 녹말만을, 녹말이 다당류입니다. 포도당이 여러 개가 연결되어 있어요. 녹말만을 인식해서 얘를 2당류로 잘라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 엿당입니다. 포도당 아닙니다. 엿당. 그리고 단백질, 뭐 이가 일단 대충 씹어주겠죠. 지방이 일단 대충 씹어줄 거예요. 큰 덩어리는 아닙니다.
큰 덩어리는 아니지만 일단은 이렇게 씹어져서 소화가 돼서 식도로 내려왔어요. 꿀럭꿀럭꿀럭. 식도에서는 화학적 소화 안 일어나요. 기계적 소화만 일어납니다. 기계적 소화. 내려보면 이렇게 합니다. 화학적 소화는 안 일어나죠. 오케이? 그래서 자, 위로 음식물이 짠 와서 위벽에 닿으면, 그죠? 그러면 위액이 쭉 나와요. 위액이. 그래서 자, 위에서는 위액이 나오는데 그 위액 안에 누가 들어있냐? 펩신이 들어있어요. 근데 실제 정확하게 말하면 비활성 상태로 나와요. 얘는 아직 제대로 된 변신 전 상태야. 제대로 된 변신된 상태는 펩신이라는 아이거든. 그러니까 단백질의 소화효자. 근데 이 펩시노젠을 활성화시켜줄 수 있는 아이가 위벽 안에 존재하는 부세포에서 분비하는 염산이라는 아이야. 그러니까 위 자체, 위에 안에 중학교 때는 들어봤을 거예요. 염산과, 그러니까 위산과 뭐가 들어있다? 펩신이 들어있다. 소화효소 펩신. 위산과 펩신이 들어있다. 그 위산이 HCl이다. 얘를 펩신오젠에 의해서 펩신을 활성화되면 이 아이가 실질적으로 음식물에 섞어 들어왔던 무엇을? 단백질의 기본 단위체가 뭐니까? 아미노산들이니까 긴 아미노산이 아닌 조금 중간 정도 수준의 아미노산 형태들로 중간 단계의 단백질로 소화시켜줍니다. 중학교 때는 중간 단계 단백질로 배웠고요. 고등학교 올라오시면 얘를 폴리펩타이드 아니면 다이펩타이드, 뭐 트리펩타이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폴리펩타이드. 그래서 폴리펩타이드가 되고요. 네, 소화가 됐습니다. 오케이? 자, 근데 아주 최종적으로 다 소화된 건 아니에요. 그 최종적 소화는 어디서 한다? 소장에서 한다. 그럼 최종적 소화가 일어나게끔 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소화효소들이 필요한데 그 소화효소들의 출현은 어디서? 이자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이자는 인슐린 글루카곤이라는 호르몬도 만들어. 거기다 소화에 필요한 소화효소도 만들어. 근데 이자가 이제 뭐 암세포가 많아져서 이자에 암이 와. 췌장암이라고 하잖아. 그래서 췌장암에 혹시 걸리게 되면 물론 다른 암들도 다 전이가 힘든데 이자가 해주는 기능이 여러 개잖아. 특히 생명활동에 중요한 혈당량을 유지해주는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을 만들게끔도 해주고 소화에 필요한 소화효소를 만들잖아. 그것도 3대 영양소 소효소를 다. 그러니까 뭔가 양분이 흡수가 됐는데 포도당 수액을 맞겠지. 맞는데 그 포도당 혈당이 조절이 스스로 안 된 데다가 그걸 또 뭔가 먹어도 그걸 소화시킬 수 있는 소화효소가 잘 기능이 못하니까 거의 약간 해골처럼 말라서 되게 축척해지는 걸 많이 봤어요. 그래서 아무튼 암이 온다는 건 좋지 않는 거죠. 언제 올지도 모르니까 이제 정기적으로 국가에서 이제 일정 나이가 되면 국가에서 이제 건강검진을 시켜주기도 하고요. 그죠? 내가 찾아가서 건강검진을 할 수도 있거든요. 많이 살펴봐야 돼. 다행히 선생님 주변 지인에서는 뭐 이렇게 나이가 뭐 40대나 50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암이 왔다거나 그런 걸 들어본 적은 별로 없지만 약간 비일비재하더라고요. 안 좋은 쪽만 생각하면 또 안 좋은 일이 생길까 봐서 그냥 알아서 살다 가는 거지 뭐 약간 그런 느낌으로. 또 건강검진을 최대한 하려고 하고 있어요. 여튼 이자에서 3대 영양소를 소화시킬 수 있는 소화효소를 만들어주는데 그 소화효소의 이름이 자 이자에서 만들어내는 소화효소 이름이 앞글자 하나씩 따서 저는 행성 이름처럼 좀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아트라가 만들자. 아트라. 아밀레이스 입에서 만들어지는 심장에서 만들어지는 거 똑같고요. 아밀레이스, 트립신. 아까 약간 펩신하고 이름이 신으로 끝나죠? 신으로. 그러니까 얘도 역할이 단백질의 소화효소예요. 신으로 끝나는 것들. 그리고 이제 최초 등장하는 아이. 아직 입에서도 위에서도 지방 소화는 안 일어났었잖아. 지방을 소화시켜줄 수 있는 소화효소가 라이페이스. 오케이? 그래서 아트라 앞글자 하나씩 따서 아트라로 인지하시고 외워두시면 진짜 좋겠죠? 아트라. 얘를 만들어주는 건 췌장이야. 이자. 근데 그 아이가 작동하는 장소는 어디야? 소장이야. 그래서 소장에서 그들이 소화가 될 건데 자 어떻게 소화를 하냐. 일단 입에서 소화했지만 아직 덜 소화. 왜냐면 솔직히 우리가 몇 번 씹어서 넘긴가요? 막 급하게 밥 먹을 때 5분 안에도 밥 먹거든요. 저는 그렇게 못하겠더라. 근데 막 이렇게 막 그게 시간이 아깝다고 생각하시면 너무 마시고 와버리는데 솔직히 이가 어느 정도 적당하게 씹어줘야 우리 몸에서 소화도 잘 되고 흡수도 잘 되는 상황이거든. 덜 소화된 녹말이 여전히 여기까지 내려와서
드디어 소장이라는 장소에서 아직 덜 소화됐던 녹말을 자 소화시켜줄 거야. 아밀레이스에 의해서 뭐 엿당으로 레이스에 의해 엿당으로. 오케이. 자, 그리고 이제 엿당도 들어왔을 거야. 그지? 엿당도. 자, 그리고 아까 위에서 나름 소화시켰지만 아직 덜 소화된 중간 단계 단백질도 있을 거고 아직 소화가 덜 된 단백질도 있을 거야. 아, 그리고 기억할 건 위에 있던 소화효소들이 기능을 잘 할 수 있는 그 pH 환경은 염산이 나와야 염산이 기능을 잘 할 수 있기 때문에 펩신은 산성화된 환경에서 기능을 잘 해줘. 펩신은 pH 2 정도의 산성화된 환경. 우리 고1 지나오면서 pH 1, 2, 3, 4, 5, 6, 14까지 배웠죠? 그래서 pH 7 정도가 중성이면 1부터 7까지의 숫자가 낮은 건 산성 환경이고 7이 중성, 7부터 숫자가 높으면 7부터 14까지면 염기성 환경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pH 2 정도의 환경일 때 기능을 잘 할 수 있는 거고 단백질이고 중간 단계 단백질이야. 되죠? 그것들이 뭔가 소장에서 나오는 누구에 의해서 트립신에 의해서 자 얘보다는 조금 더 작아진 형태. 근데 중요한 건 이걸 다이펩타이드 또는 트라이펩타이드, 트리펩타이드 이렇게 표현해요. 트리는 아까 우리가 어저께 얘기했던 이야. 다이도 어저께 얘기했던 이야. 그러니까 펩타이드 2개짜리 덩어리들로 된 거, 아니면 펩타이드 3개짜리 덩어리들로 된 형태들로 최소 단위까지 다 소화시킨 건 아니지만 나름 소화를 하긴 했네 이거야. 왜냐면 이제 인식하는 아미노산의 특정 부위가 약간 다르다 보니까, 그지? 대충 이게 망나니처럼. 망나니 얘기 나오니까 넷플릭스 봅니까? 아직 안 보나요? 넷플릭스 안 보나요? 송혜교 나온 더 글로리 안 와요? 유튜브에서 나온 거 봤나요? 거기서 망나니 추출 사람이 필요하다고 그 있잖아요. 그 스폰가 그 있잖아요. 그죠? 망나니 나오니까 갑자기 생각나서 그걸 그렇게 얘기하나 싶은데 그래요. 파트 2도 기대가 되긴 하던데 제가 우영우 때문에 한번 넷플릭스를 결제했다가 끊었는데 한번 타면 정주행 계속 된단 말이야. 넷플릭스 그런 거 끊어줘야 돼. 고민되고 있어요. 쇼츠로 또 안 나오면 쇼츠가 아니라 약간 써머리 된 걸로 또 안 나오면 또 결제를 해야 되나. 아무튼 여튼 망나니 아직 막 다 뒤지게 최소 단위까지 다 잘라진 정도는 아니지만 나름 소화가 좀 작은 수준까지 됐어요. 디테일한 최소 수준까지 잘라주는 건 지금 제가 먼저 설명하는 건 이사에서 만들어진 소화효소에 의한 작용들을 먼저 할 거고 이제까지 아직 소화가 안 됐던 지방들이 이제 최초로 라이페이스에 의해서 지방산과 모노글리세리드로 잘라질 겁니다. 지방산, 모노글리세리드. 누구에서? 라이페이스에서. 라이페이스. 자, 그리고 아직 최소 수준으로 다 잘라지지 않은 엿당은 포포가 결합된 형태니까. 다이펩타이드랑 펩타이드 2개 결합된 거, 트리펩타이드는 펩타이드 3개 결합된 거. 이런 형태잖아. 그래서 걔네들을 더 자를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소장 자체에서 분비시키는 소장 내 탄수화물 소화효소가 있어요. 이건 중학교 때는 너무 소화효소 이름이 영어식으로 많고 다양하다 보니까 그걸 우리 줄여서 그냥 탄수화물 소화효소라고 하자, 단백질 소화효소라고 하자 이렇게 했었을 거야. 근데 이제 고등학교 때는 또 그 7차 교육 과정에 입각해서 막 뒤지게 설명하실 수 있으니까 오리지널 영어를 얘기해드리면 엿당은 말토스라고 해요. 엿당을 학명으로 말토스라고 하거든. 말토스라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걸 소화하는 소화효소 이름에서 말테이스라고 해요. 말테이스라고 하는 소화효소가 소장 자체에서 분비가 돼요. 그래서 소장 자체에 있는 소장 벽에 있는 말테이스가 얘를 딱 잘라서 포도당이 되게끔 잘라주겠죠. 포도당 각각 2개로. 자, 다이펩타이드, 트리펩타이드 각각 펩타이드 여러 개들이 쫄쫄이 결합되어 있는 형태들이잖아요. 얘네들을 누가 인식해서 자, 중학교 때는 단백질 소화효소로 배웠어. 소장에서 존재하는 단백질 소화효소가 있어서 얘를 최소 수준인 아미노산으로 잘라줍니다. 근데 실제 명칭은 펩티데이스. 소장 벽에 존재하는 펩티데이스가 있어. 소장에서 스스로 나온 거야. 소장 자체에서. 그래서 펩티데이스가 최소 수준인 아미노산이 될 정도까지 소화를 시켜주네요. 이렇게 포도당,
아미노산, 지방산과 모노글리세리드 이렇게. 그래서 다 소화가 됐어요. 최소 수준까지. 포도당도, 아미노산도, 지방산과 모노글리세리드. 그럼 어떻게 돼? 받아들여줘야지. 가만, 그죠? 그걸 어디서 흡수한다? 소장에 표면적을 넓혀줄 수 있게끔 음식물과 닿을 수 있는 면적이 넓어지게끔 해주는 누구에 의해서? 주름이 앉아 있는 융털. 융털 내부에 뭐가 있어서? 자, 모세혈관과 그치, 암주간이 있어서. 모세혈관과 암주간에 의해서 흡수가 되는데 최종적으로 걔네들은 순환계인 심장과 연결이 되죠. 오케이? 순환계인 최종적인 심장과 연결이 되는데 이거 지금 여러 융털이 있는데 하나만 그림을 그려볼게. 여기서 이렇게 이 내부로 이렇게 막 감싸고 있는 다양한 형태들로 되어 있는 거. 여기도 융털이 있으면 여기 안으로 들어가겠지? 뭐 이렇게 되어 있는 융털에 여기 지금 안에는 모세혈관이야. 빨간색으로 내가 그린 건 모세혈관이고 이 모세혈관이 결국 어디로 이어지냐면 간으로 이어져. 간에 들어가기 전에 혈관, 간에서 나온 혈관, 그리고 최종적으로 심장으로 가. 원래 간이 아래쪽에 있는데 굳이 공간이 없어서 지금 이렇게 해서 심장 쪽으로 먼저 들어가는 거야. 간. 항상 융털의 모세혈관은 자, 심장으로 바로 다이렉트로 가는 게 아니라 간을 먼저 거치고 심장으로 갑니다. 그래서 간에 들어가기 전 여기를 간 문맥이라고 하고 여기를 간 정맥 이렇게 돼요. 그리고 심장으로 들어간 여기는 이제 심장에 당연히 하대정맥. 대정맥이 심장 쪽으로 들어가는 유심막 쪽으로 들어가는 건데 여기서 하대정맥이 있고 상대정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상대정맥은 위를 돌아서 그러니까 우리 몸 위쪽에 있는 기관을 돌아서 들어오는 게 상대정맥. 하대정맥은 아래쪽을 돌아서 아래쪽에서부터 위로 도는 게 아래쪽에서부터 심장으로 들어오는 게 하대정맥. 이렇게 우심방에 연결되어 있는 게 대정맥이에요. 오케이. 자, 하여튼 여기 융털에 모세혈관. 으로는 어떠한 아이들이 들어가는 거냐면 융털 모세혈관으로는 수용성 영양소들이 흡수되어 들어갑니다. 여기 지금 포도당도 있었고 뭐 아미노산들도 있었을 거고 다양한 포도당, 아미노산 그 다음에 모노글리세리드, 뭐 지방산들 이렇게 있었겠죠. 그래서 주로 친수성 덩어리인 포도당과 아미노산들이 융털의 모세혈관으로 흡수되어서 이동되어 갈 때 포도당들이 이렇게 있었겠지. 그럼 식후에는 포도당이 많을 거라고. 당연히 혈당량을 낮춰주는 인슐린이 나와서 작동을 했겠지? 그래서 이 여분의 포도당을 글리코젠이라고 하는 다당류로 저장을 시켜주고 여분이요, 여분. 모든 포도당이 아니야. 혈당량이 일정해질 수 있을 만큼 우리가 일정 수준의 혈당량을 유지할 수 있을 만큼 그게 흡수되어 들어가고 난 나머지들만 또 일정한 수준의 포도당이 이렇게 돌아다녀서 공급이 되는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간을 먼저 거치고 항상 심장으로 가서 혈당량 유지에 기여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누구는 지용성 양분들은 얘네들이 이렇게 솟아있는 이렇게 되어 있는 관이 있어. 이게 지금 림프관이야. 여기 가운데는 암주관이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있고요. 가운데는 암주관, 융털 내부에 꼭 들어가 있는 건 암주관이고 실제 이 길은 림프관이라는 길에 이어져. 암주관 그리고 림프관이라는 길에 이어져. 여기가 림프관이고 암주관이고 그것에 이어져 가지고 결국 여기 마찬가지 심장으로 가는 거야. 가슴관을 거쳐 심장. 지용성 양분들은 어디로 들어간다고? 암주관을 거쳐서 들어간다. 암주관을 거쳐 들어갈 때 떨어졌던 모노글리세리드와 지방산으로 있었던 그 입자들이 그지? 암주관으로 들어갈 때 다시 지방이 되어서 지방 형태로 이동되어 들어갑니다. 이거는 굳이 그럴 거면 다시 지방으로 만들어질 거면 뭐드로 소화시켰어요? 라고 친구들이 그렇게 물어봐요. 관찰값을 우리가 파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왜인지에 대한 것들은 이유를 부여할 수 없는데 굳이 이해를 해보려고 노력을 하면 그러면 이 융털을 가지고 있는 이 상피세포 세포를 통과하려면 사이즈가 작아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이 림프관이라고 하는 거에도 약간의 림프장이라고 하는 액체 성분이 흐르는데 걔네들은 지용성 성분이잖아. 그러니까 뭐라고의 반발을 최소화시키게끔 하기 위해서는 지들끼리 또 다시 뭉쳐서야 이동이 편하겠죠. 지용성 입자들끼리 또 뭉쳐서야 이동이 편할 거라 이 하나의 상피세포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사이즈가 작은 상태인 지방산과 모노글리세리드여야 하는 거고, 그죠? 그리고 그것들이 합쳐지고 난 다음에 이동을 할 때는 지방이 된 상태로 이동되어야 되겠구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들도 판단해 두시면 좋겠더라. 그게 지금 여러분 책 44쪽 아래 보면 영양소 흡수와 이동에서 나오죠. 오케이? 그래서 지용성 양분들, 아까 수용성 비타민, 지용성 비타민 설명했던 것처럼 흡수됐던 모세혈관을 따라서 융털의 모세혈관이냐, 융털의 뭐 림프관이냐, 그걸 따라서 흡수되어 들어갔던 아이들이 있겠죠? 그죠? 흡수되어서 들어올 건데, 그렇게 들어왔던 아이들, 오케이? 특히 융털 모세혈관으로는 수용성 비타민 B씨들, 수용성 비타민 B씨들이 흡수되어 들어갈 거고, 맞죠? 자, 지용성 양분들인 뭐들은 A, D, K들은 융털의 암주권으로 실려서서 들어가겠죠. 이렇게, 맞죠? 그래서 이동되어서 가더라. 오케이.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야, 자, 그래서 순환기를 들어가기 전에 잠깐 쉬었다 가죠. 우와 자, 그러니까 심장은 우리 포유류의 심장은 20방 2심실, 2개의 방, 2개의 심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케이? 위에가 방이고요, 아래가 실입니다. 내가 이렇게 뒤집어져 있어도 항상 방이 먼저 수축한 다음에 심실이 혈액을 받고 그 다음에 심실이 수축하는 구조이다 보니까 또 혈액의 역류를 막기 위해서 방하고 실 사이에 판막이라는 게 있어요. 방하고 실 사이에 판막이라는 게 있어요. 오케이? 그래서 자, 이렇게 생긴 판막이 있다 보니 심실이 수축을 하면 딱 닫혀. 그러니까 방에 있던 혈액이 심실로 내려오게끔은 해. 왜냐면 이렇게 열리면서 혈액이 쭈르륵 내려올 수는 있으니까. 근데 심실이 수축할 때 얘가 이렇게 딱 닫혀서 까마지지 않게끔 잘 닫혀지는 구조이다 보니까 심실에서 연결된 혈액이 나가는 방향 쪽으로 잘 나가게 되는 거죠, 혈액이. 오케이? 심실에서 연결된 혈액이 나가는 방향 쪽으로 혈액이 잘 나가게 되는 거지, 이렇게. 이런 식으로. 돼요? 그래서 우리는 자, 방가실의 위치를 먼저 잘 잡으시면 되는데 위에 얘를 우, 심, 방. 봤었을 때의 우자의 순서가 아니고요. 이 심장, 나의 심장을 그대로 여기서 꺼내가지고 난 오른손잡이거든요. 오른쪽에 있는 거 모습을 그대로 그리는 거야. 우, 이쪽이 자. 오케이? 이쪽이 우, 여기가 자. 오케이? 우자, 우자. 자, 그리고 방하고 실 사이선 혈액의 역류를 막기 위한 판막이 이렇게 항상 존재하는 거고, 상시 존재. 이쪽은 물론 폐라고 하는 게 우리 몸에 폐가 2개 있잖아요. 그죠? 실제 폐, 공기를 이제 받아들이는 폐는 근육은 없어서 수축기관을 스스로 하진 않아요. 근데 이제 근육 자체가 없지만 2개가 있어서 기체가 교환될 수 있는 장소를 항상 2개를 거치고 들어오는 게 맞는데 그걸 다 그리기 힘드니까 하나로 간단하게 이쪽에 폐가 있다라고 나는 그림을 그릴 거야. 이쪽에 폐가. 근데 얘를 이렇게 그리면 불편하니까 그냥 폐가 있고 폐를 지나는 모세혈관이 이렇게 있고, 오케이? 폐에서 폐를 지나는 모세혈관을 거치면서 기체 교환이 일어나. 자, 많은 기체는 바깥쪽으로 나가고 많은 기체는 안쪽으로 들어오고. 들숨의 상황이다라고 했을 때 대기 중에 O2가 여기가 많고 혈액 안에 O2가 적고, 그죠? 그 다음에 여기는 대기 중에 CO2가 여기가 많고 여기가 적다 보니까 CO2가 많은 곳에서 CO2가 적은 곳으로, 자, 이게 뭐야? 확산이죠, 확산. 기체는 확산에 의한 원리로 많은 곳에서 적은 곳으로 퍼져서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기체 교환을 한 다음에 다시 심장 쪽으로 들어가야 기체 교환이 일어나겠죠. 이렇게. 자, 들어와서 다시 자심만 먼저 자심실로 혈액이 내려오면 좌심실이 또 수축을 해줘서 쭉 이렇게 산소가 많은 혈액을 쭉 이동을 시켜줄 거야. 근데 여기 이 이동을 시켜주는 여기는 자, 조직세포들. 이쪽에만 조직세포가 있는 건 아니야. 방향이 딱 우리 몸 왼쪽 위에야지만 조직세포들이 있는 건 아니고 모든 요소에 머리 쪽 또는 뭐 이자든 간이든 뭐 쓸개든 뭐 아래 하지 정맥에 해당하는 모든 조직세포들이 이렇게 있어.
오케이? 그리고 그 조직세포들이 이렇게 있어서 혈액이 이렇게 지나다니면서 영양소랑 산소를 주면, 그치? 그럼 그 조직세포에서 열심히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세포를 해야지만 ATP로 바꿔줘야지만 생명활동을 하겠죠? 그리고 이산화탄소나 물이라는 노폐물이 발생이 되죠? 그러면 항상 조직세포 쪽은 CO2가 많을 거야. 왜? 세포를 해야지만 생성을 하니까. 그럼 또 CO2가 많은 곳에서 CO2가 적은 곳 쪽으로 확산해서 주겠지. CO2를 많이 받아와서 그 CO2가 많기 때문에 걔를 버리기 위해서 혈액을 들여보낼 건데 어디로? 담으로 들어오는 거야. 혈액이 들어올 때는, 심장 쪽으로 들어올 때는 이거는 선생님 왜 그래요? 다를 수도 있잖아. 이런 게 없어. 왜냐하면 생물은 구조적으로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걸 관찰값을 그냥 그대로 받아들여서 아 이게 뭐 생물의 적응의 효율이 제일 높기 때문에 이렇게 자리 잡았나 보다라고 이해해가는 거지. 그렇게 생존하고 있다는 건 가장 어떤 유익한 구조였기 때문에 그걸 계속 유지하고 있다는 거니까. 방으로 항상 혈액이 먼저 들어온 다음에 방에 있던 혈액이 심실로 내려가면 심실이 수축해서 각각 정해져 있는 곳으로 나갈 것만큼 나가서 순환이 되어 돌아가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제 연결된 혈관의 이름을 좀 알려드려 보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심장에서 심장을 기준으로 나가는 혈액이 연결되어 있다. 심장을 기준으로 해서 나가는 혈액이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나가는 혈액이 연결되어 있다. 그러면 너는 뭐예요? 동맥이에요. 나갈 때가. 심장을 기준으로 해서 들어오는 방향으로 혈액이 연결되어 있다. 들어오는. 들어오는 혈액이 연결되어 있으면 그러면 정맥입니다. 그리고 요런 용어는 문제를 푸실 때 동맥혈, 정맥혈이라는 단어랑 만나기도 하거든요. 동맥이라는 혈관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 동맥혈이 흐르는 건 아닙니다. 기준이 달라요. 동맥혈이다, 정맥혈이다 얘기하는 건 혈관의 이름을 따서 동맥혈, 정맥혈을 얘기한 게 아니고요. 혈관의 이름을 그대로 따서 동맥혈, 정맥혈을 얘기한 게 아니고 그 혈액이 흐르는 혈액 조성을 얘기를 한 거야. 혈액 조성. 그래서 지나오고 난 다음에 산소가 좀 더 많아져 있다면 산소가 많아져 있는, 쉽게 말하면 산소가 많아졌다는 건 프레시해졌다는 거죠. 뭔가 산소를 많이 받아와서 산소의 분압이 높아져 있는 혈액이 흐른다. 그럼 동맥혈이야. 반대로 산소보다 이산화탄소를 좀 많이 받아서 이산화탄소 농도가 높아져 있는 혈액이 흐른다. 프레시보다는 조금 언프레시죠. 노폐물이 좀 더 많은. 그러면 이산화탄소가 많이 녹아있는 혈액이 흐른다. 그럼 정맥혈인 거야. 동맥이라는 혈관이라고 해서 무조건 동맥혈이구나. 정맥이라는 혈관이라서 무조건 정맥혈이라는 건 전혀 아니야. 오케이. 자, 그럼 쭈르륵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혈관 이름을 먼저 붙여보고, 그리고 혈관에 흐르는 혈액의 조성도 따져보게. 혈관 이름을 먼저 붙여볼 건데 혈관 이름 파란색으로 붙여볼게. 자, 일단 심장 쪽으로 혈액이 들어가고 있어요. 우심방에 연결되어서. 그럼 이 혈관의 이름은 정맥이죠. 들어가는 방향이니까. 근데 온몸 쪽에서 순환해서 들어오니까 이 혈관의 이름은 대정맥이에요. 그쵸? 자, 대정맥이고 그 다음에 이제 우심실에서 수축해서 혈액이 폐를 향해 나가는 혈관이 있죠. 지금 폐를 향해 우심실을 수축하니까 이렇게 해서 나갔죠. 그죠? 그럼 이 혈관의 이름은 동맥. 그쵸, 동맥인데 폐라는 곳을 향해서 나갔기 때문에 대동맥이에요. 맞죠? 그리고 폐에서부터 기체가 교환돼서 산소를 많이 받아가지고 좌심방을 향해 혈액이 들어왔네요. 그죠? 그럼 이 혈관의 이름은 뭘까요? 폐정맥. 들어오니까 정맥인데 폐에서부터 들어오니까 폐정맥. 오케이? 폐동맥, 폐정맥. 그렇죠? 오케이. 자, 그럼 폐정맥을 거쳐 혈액이 들어왔어요. 산소가 많은 혈액이 들어왔어요. 그 많은 산소를 좌심실이 수축해서 퍼다줘야 슝. 그죠? 퍼다줘야 되니까 슝. 그럼 이 혈관의 이름은? 그쵸. 동맥인데 온몸을 향해 갔기 때문에 얘는 대동맥이죠. 대동맥. 오케이. 그래서 왜 이런 방향으로 선생님이 외우게끔 시켰냐면 심장 단면 그림에서 이렇게만 이렇게 심장 원래 그 해박적 그림 있잖아. 거기서 이렇게 꺾어 나가는 방향이 이쪽이 폐동맥이고, 그리고 대동맥이 이 자심실에 연결되어 있는데 여기 구멍이 막 이렇게 뿅뿅뿅뿅 여러 개가 연결되어 있어. 왜냐면 대동맥에서 흘러나가서 대동맥이 굉장히 혈압이 높아.
자심실이 수축된 그림을 봤기 때문에 혈압이 제일 높고 그것들이 갈래갈래 길이 나눠져서 머리 쪽 위쪽으로 혈액을 보내려고 하는 여러 뭐 경동맥이나 오케이 위쪽으로 올라가는 경맥들 또는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동맥들이 여러 갈래길로 나눠져 있는 거야. 그래서 이런 모습들 그대로를 인지하게끔 하기 위해 꺾여지는 폐동맥을 그리다 보니까 이쪽에다 폐를 그려서 외우게끔 시키고 있는 거고요. 폐동맥, 폐동맥, 대동맥, 대동맥 이렇게 됩니다. 거기에 자 여기 혈액 조성을 따져보면 여기 폐정맥은 이름은 폐정맥이야. 근데 정맥혈일까? 방금 산소를 많이 받아와서 산소의 농도가 높아진 혈액이 흐르고 있겠죠. 그래서 산소의 농도가 높아지는 혈액이 흐르기 때문에 이 혈관의 이름은 폐정맥이지만 혈액 조성은 동맥혈이 흘러. 오케이. 그 프레시한 산소가 많은 혈액을 좌심방이 받고 좌심방이 수축해서 자심실로 혈액을 내려 보내주면 좌심실이 수축해가지고 대동맥을 거쳐서 온몸에 있는 조직세포들에게 머리 위쪽이든 머리 아래쪽이든 다 공급을 해줘야 되겠지. 대동맥 또한 무슨 혈이 흘러? 동맥혈이 흘러. 그리고 또 하나 방하고 실 사이만 판막이 있는 게 아니고 방하고 실 사이만 판막이 있는 게 아니고 좌심실하고 대동맥의 입구 여기에도 판막이 있어요. 오케이? 왜 그러냐면 이제 방에서 혈액을 쥐어짜서 심실 쪽으로 내려 보내준 다음에 심실이 수축을 해가지고 혈액을 내보낼 거잖아? 그러면 이 좌심실에 닫혀져 있던 밀폐됐던 그 공간에 있던 혈액들이 심실이 쭉 쥐어짜줘서 대동맥을 통해 쭉 나가면 결국 어느 순간 대동맥에는 혈액이 많이 들어차고 좌심실에는 혈액이 없어져 있는 상태가 될 거야. 그러면 반대로 혈액이 많이 들어차 있으면 혈압이 높고 일단 비어져 있기 때문에 좌심실은 혈액이 없어서 낮고 그러면 혈압 기우기 때문에 여기가 역전이 되니까 대동맥 쪽이 역전이 되니까 여기 있던 혈액이 이렇게 역류해버릴 수도 있어요. 그럼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모양의 판막을 갖고 있어요. 항상 심실 입구와 이 동맥의 입구 쪽에 우심실과 폐동맥에도 마찬가지 판막이 있습니다. 혹시 이제 7차 교육과정까지 생각하셔서 아주 오래전 거에 그 내용까지를 다 떠들어서 얘기를 해주시는 선생님이 혹시 있을까봐 여기 우심방과 우심실 사이의 판막의 이름은 삼천판이야. 판막의 이름. 세 겹으로 판막이 이루어져 있어. 삼천판. 그리고 좌심방과 좌심 사이의 판막의 이름은 이천판이야. 판막 두 개의 덩어리들이 교차돼서 이렇게 얘를 닿게끔 해주고 있어. 이천판. 그리고 각각 심실과 동맥의 입구, 좌심실과 대동맥 입구, 우심실과 폐동맥 입구 이 사이의 판막의 이름은 둘 다 이름이 똑같아요. 반월판이야. 그래서 우리가 기억을 하실 때 내가 3학년이 되면 고3이 되겠죠? 으이. 3학년 2반으로 간다 라고 외워두시면 좀 쉽겠죠. 3천판, 2천판, 반월판 이렇게. 그래서 3천판, 2천판, 반월판 이런 이름을 갖고 있기도 하고요. 여기는 동맥혈, 그 다음 대동맥 동맥혈. 그러면 자연스럽게 나머지 애들은 무슨 혈이 되었겠어? 정맥혈이 됐겠죠? 그죠? 왜? 여기서 세포업을 많이 해서 많아진 이산화탄소를 받아다가 이산화탄소 농도가 높아진 채로 CO2를 버리기 위해서 들어갔을 거라 혈관 이름은 대정맥이고 동시에 정맥혈, CO2가 많기 때문에 정맥혈. 그리고 저 우심방과 우심실이 수축을 해서 우심실이 수축을 쭉 해줘가지고 그 CO2가 많은 혈액을 버리려고 지금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폐동맥도 동맥혈, 아니 동맥혈이다, 정맥혈. 오케이, 정맥혈. 저걸 외워둔 상태에서, 저 그림을 외워둔 상태에서 혹시 외울 수 있겠어요? 외울 수 있겠어요? 제가 종이를 들어볼 테니까 저 그림 자체를 똑같지는 않더라도 방, 실, 여기 폐동맥, 폐정맥, 대동맥, 대정맥, 여기가 폐가 있고 온몸 모세혈관 있고 판막의 이름 정도까지 그래 놓고 그게 외워지면 우리가 흔히 시험 문제에서 많이 보는 가운데 심장이 있고 위에만 모세혈관, 아래쪽에만 모세혈관 있어서 이렇게 화살표 흐름도 없어. 너무 매너가 거지야. 화살표 흐름도 없는데 누가 어떤 혈관인지를 딱 찾아낼 수 있거든. 오케이? 그래서 잠깐 외운 걸 확인 한번 해보고 가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 아래 그 45쪽에 보면 폐순환 그리고 체순환에서 나와 있어요. 폐순환. 방금 그걸 외웠잖아.
그 심장 순환 그림을 외우셔야 돼. 외워진 상태에서 무엇을 폐순환이라고 무엇을 체순환이라고 하냐면 굳이 끊임없이 심장에서 혈액은 순환을 해. 끊임없이 심장에서 순환을 하는데 약속을 그냥 한 거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끊어서 폐를 돌면서 기체를 교환해오는 순환이라고 하자. 그리고 이제 조직세포를 돌아서 온몸을 도는 순환이라고 하자. 굳이 끊어본 거야. 그래서 무슨 순환이라고 얘기하는 게 그게 두 종류 있어. 폐순환, 그 다음에 온몸 순환. 무슨 순환의 시작은 항상 심실에서부터, 그러니까 내보냈기 때문에 돌 수 있겠다라고 여기게 한 거죠. 심실에서부터 시작해서 심방으로 끝나는 거지. 그래서 폐순환은 폐를 돌아서 기체를 교환해오는 순환이기 때문에 뭐가 스타트일까요? 어디 심실? 우심실. 아니 우심실. 그치, 이쪽이고 이쪽으로 나왔으니까 우심실, 그 다음에 폐동맥. 그죠? 폐를 감싸고 있는 심장에서 내보낸 혈관이 폐동맥, 폐모세혈관, 폐정맥. 어디로 도는 거야? 우심실. 그렇지. 우심실에서 내보냈기 때문에 자심방으로 돌겠죠. 크로스로. 그죠? 자심방까지의 흐름이 우리는 폐순환이고 기체를 교환해 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CO2를 아웃시키고 O2를 인해오는 순환의 흐름이다라고 간단하게 생각하면 그렇게 되겠죠? 온몸 순환은 그렇게 해서 혈액을 받았어. 자심방 거쳐 자심술에 혈액을 내어서 받았단 말이야. 그럼 자심실에서부터 수축해서, 그죠? 오케이? 온몸으로 혈액을 내보내는 거니까 대동맥, 그죠? 대동맥. 그리고 각각의 다양한 세포를 감싸고 있는 온몸에 모세혈관이 있겠지. 온몸의 모세혈관을 거쳐서 대정맥을 거쳐 심방으로 끝나는 흐름이 되겠더라.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굳이 끊어서 조직세포를 거치면서 영양소와 산소를 주고 노폐물과 이산화탄소를 받아오는 순환. 그리고 또 간단하게 이 혈액은 항상 심장의 펌프질에서 돌고 도는데 혈액 안에도 혈액세포 성분이 있죠? 여러분 책에 45쪽 오른편 더하기를 보면 자, 피를 빠르게 받아들여서 원심 분리를 하게 되면 그들이 가지는 묵직한 무게에 따라서 깔아앉는 성분과 위에 뜨는 성분이 있어요. 깔아앉는 성분은 밀도가 큰 혈구 성분, 위에 뜨는 성분은 혈장 성분, 혈구 성분이 크게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는 게 적혈구. 그죠? 적혈구는 산소음반. 적혈구에 누가? 5글자. 음자. 갑자기 기억이 안 나. 해먹을. 그치. 헤모글로빈이 산소가 많은 곳에 와서 산소를 받아오잖아. 헤모글로빈이 산소 최대 4개의 입자와 결합해서 산소를 걷다 운반해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산소 헤모글로빈이 돼서 4개의 산소와 결합할 수 있고요. 적혈구가 제일 많고요. 그다음 식균 작용해주는 크기가 큰 거. 백혈구. 식균 작용. 큰 거. 식균 작용해주는 백혈구. 식균 작용. 그리고 제일 크기가 작은 혈소판. 얘는 혈관이 혹시 구멍이 난 곳에 가서, 그치? 혈관 구멍 난 곳에 가가지고 어떻게 얘 안 돼, 피 흘리면 안 돼, 피딱지를 만들게끔 해주죠. 그래서 혈소판은 혈액 응고작용을 하더라. 3개의 세포들 중에 핵을 가지고 있는 유일한 세포는 누구? 3개의 혈액세포 중에 핵을 갖고 있는 거. 백혈구? 백혈구만 핵을 가지고 있어요. 얘 핵 없고요. 왜? 핵 대신에 이 헤모글로빈한테 굉장히 많은 자리를 내어줬어요. 산소 운반을 하도록, 산소를 캐치오도록. 그다음 혈소판도 마찬가지, 그죠? 사이즈가 잘 작고 그래서 핵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생명과학 원에서 체세포 분열이나 세포 분열이나 생세포 분열, 또는 뭐 핵형 분석 이런 거 할 때 그 혈액세포 중에 혈액세포를 끄집어내서 그 아이의 핵을 빼가지고 염색체로 스탑을 시켜가지고 세포 중기대로 배양을 시켜가지고 핵형을 분석했다라고 할 때 그때 나오는 혈액세포는 핵을 유일하게 가지고 있는 백혈구예요. 근데 친구들이 벌써 많이 적혈구의 역할을 많이 들어봤단 말이야. 그래서 혈액세포 하면 적혈구가 와왕이자고 적혈구를 체크를 하면 틀리죠.
적혈구에는 핵이 없어요. 혈소판도 크기가 작아서 핵이 없고요. 백혈구만 유일하게 핵을 갖고 있는 특징을 갖고 있고 혈액세포들의 역할들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 나머지 혈장이 대체적으로 뭘 갖고 있어서 액체가 거의 대부분이죠. 특히 물이 90% 이상이 물이죠. 그러니까 물이어서 흐를 수 있어요. 흐를 수 있다. 그래서 영양소도 운반해주고 노폐물도 운반해주고 운반해주는 역할을 주로 수행하고 체온 조작, 기혈이 크니까 그런 역할을 수행하네요. 그래서 순환계까지 끝내버렸어요.